복잡한 지수함수 꼴 해볼게요. 자, 복잡한 게 뭐냐면 y는 k, a, x 꼴 요렇게 생긴 지수함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같이 한번 좀 정리만 살짝 해줄게요.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앞에서 우리가 로그를 배웠기 때문에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y는 그러면 잘 보세요. k에 지금 몇 제곱? 1제곱일 거 아닙니까? 1은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로그 a의 a라고 쓸 수 있겠죠. 지금 쌤이 로그의 밑을 a라고 잡은 이유는 이 밑하고 지금 일치시키기 위한 건데 계속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곱하기 a의 x제곱이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다시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지금 이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하고 큰 밑을 어떻게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의 로그 a의 k라고 쓸 수 있겠고 곱하기 a의 x제곱인데 자, 그럼 결론 이제 여기 옆에다 정리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친구는 y는 a의 밑이 a고요. x 플러스 로그 어떻게 a의 k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a의 x제곱 앞에 이런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 박스 하나 쳐놓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로 y는 뭐 4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뭐 이 정도는 손쉽게 할 수 있겠죠. 얘는 결국 y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고 y는 2x 플러스 제곱이다. 이렇게까지 뭐 쓰는 거 정도야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2번 같은 것들을 만나더라도 이제 자, y는 5 곱하기 2의 x제곱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y는 요 거치는 과정을 쌤이 거쳤으니까 바로 그냥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나요? 뭐 공식을 외우기보다는요. 이 5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5의 로그 2의 2가 될 것이고 얘 둘이 자리 바꿨더니 어떻게 2의 로그 2의 5가 되었다. 그 과정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3번 두둥 그리고 이번에 이런 거 y는 2 곱하기 4의 x-5 플러스 3이라 해볼게요. 이 친구는 그러면 밑을 좀 통일시켜 보면 2 곱하기 2의 2x-5의 제곱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얘는 y는 자, 분배했더니 2x-10 요 플러스 1이니까요. 그럼 2에 2x-9제곱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쉬운 꼴까지 정리해 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요런 것까지 생각 한번 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y는 2x 제곱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켰을 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결과를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내가 평행이동 시킨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결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앞에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어도 어떻게 밑을 잘 보셔야 돼요. 밑이 같으면 어떻게 평행 이동의 결과 또는 대칭 이동의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잘 보면 밑이 서로 어떻게 같은 상황이니까 이 친구도 평행 이동의 결과인데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이렇게 우리가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하나 더.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결과를 봤을 때 얘 역시도 평행이동한 건데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2분의 9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어떻게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대칭이동까지 한다면 요 이제 우리가 2분의 1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되고요. 근데 그런 꼴을 너무 자세하게 살펴보기엔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결과를 봤을 때 앞에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평행이동의 결과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복잡한 걸 살짝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대소 비교에서 또 하나 빠진 부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봤을 때는 지수함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 밑을 같게 만들었죠. 밑을 같게 만들었고 밑이 같으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지수가 클수록 어떻게 y-값도 크다. 그 다음에 감소함수 경우에는 지수가 클수록 y-값이 작아 본다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과연 이건 어떨까요? 이제 지수가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if 지수가 같다. 그런데 선생님 뭐 지수가 같으면 밑이 큰 놈이 큰 거겠죠. 밑이 뭐 작은 놈이 작은 거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쌤이 지금 밑을 A하고 B 둘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준비한 밑이 지금 둘 다 1보다 큽니다. 둘 다 지금 어떻게 1보다 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지금 y는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비교할 두 대상이 적어놔야겠네요. 지금 a의 n제곱하고 b의 n제곱인 이 밑이 a하고 b 둘인데요. 지수가 지금 n으로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둘을 지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만약에 A가 3이고 B가 2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N이 1일 때 생각해 보면 N이 1이면 A는 3이 되는 거고요. B가 2라고 생각하면 B가 어떻게 밑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Y는 B의 n제곱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왼쪽에선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역수하면 3분의 1, 얘 같은 경우는 역수하면 2분의 1이니까 오히려 B가 더 위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건 이렇게 n이 양수일 때 n이 양수이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 밑이 큰 놈이 어떻게 역시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수가 x가 n이 음수일 때, n이 음수이면 어떻게 된다? n이 음수이면,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대가 되죠. 자, A의 n제곱하고 B의 n제곱 중에서 어떤 게 작은 놈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론, 자, 밑이 하나만 1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밑이 하나만 1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것도 그래프로 그냥 이해를 해보죠. 자, 그래프를 그려놨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n이 있는데 n이 양수일 때 n이 양수이면 보면 알겠지만 누가 a n제곱하고 b의 n제곱 중에서 큰 놈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수가 n이 음수이게 되면 그러면 a의 n제곱하고 b의 n제곱 둘 중에 비교했을 때
밑이 어떤 거 작은 놈이 크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더 준비했어요. 자, 이번에는 자, A하고 B가 모두 다 지금 어떻게 0하고 1 사이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것도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시도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둘 다 음수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먼저 기준을 그려 놓을게. 요렇게 해서 y는 이렇게 a의 n제곱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편의상 얘를 2분의 1, 얘를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역수하게 된다면 a는 2고 b는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 먼저 그려볼게요. 자, b의 n제곱 이렇게 좀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누가 얘가 더 작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y는 b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n이 양수일 때 생각해 보면 누가 커? 밑이 큰 놈이 크고 그 다음에 n이 음수가 되면 자, 밑이 어떤 녀석, 작은 녀석이 크다. 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본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떻게 A하고 B 중에선 누가 더 커? A하고 B 중에선 A가 더 클 때 A의 n제곱하고 B의 n제곱을 비교하면 지수가 같을 때 n이 지수가 양수일 때는 밑이 큰 놈이 크고 그 다음에 n이 음수일 때는 밑이 작은 놈이 오히려 어떻게 크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가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따로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관련 문제 나왔을 때 이거 참고하셔서 풀어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뛰어넘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끝!